안녕하십니까. 접속 수학의 핫쌤입니다. 오늘은 확률 두 번째 시간이죠. 확률의 덧셈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쉽게 개념은 확실하게. 자,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럼 일단은 이 덧셈 정리라는 건 어떤 상황에서의 뭔가 유용성, 효용성이 있냐? 그거부터 따져볼게요. 자,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것은 합사건의 상황에서 써먹는 겁니다. 합사건. 우리 용어 정리했을 때 합사건 이야기 했었잖아요. 합사건이 어떤 상황이었죠? 두 사건이 있다면 A, 합사건 B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고, 얘는 어떤 상황이야?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죠. 그런 사건을 합사건이라 하고, 이런 합사건의 확률을 계산을 할 때 우리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것을 써먹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무슨 상황인지 더 살펴봅시다. 그럼 합사건이라는 거, 어쨌든 사건은 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합집합으로 봐주시면 좋아요. 어떤 시행을 했을 때 표본 공간을 S라고 해봅시다. 표본 공간이 S예요. 그럼 사건이라는 것은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어.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이렇게 있고 또 다른 사건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 거죠. 그럼 합사건이다 라고 한다면 이 합집합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이제 잠시 1학년 때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법 아십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기호로는 n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였어?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는데 중복해서 더한 부분이 이 교집합 부분이잖아요. 두 번 더 했으니까 한번 빼주는 아이디어였죠. 요거야. 요거란 말이지. 그런데 이 사건은 결국 집합과 같았고, 그러면 이 집합, 즉 이 사건의 원소의 개수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이 경우의 수가 돼버리는 거죠. 사건 A의 경우의 수, B의 경우의 수. 이건 동시에 일어날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봐버릴 수 있다. 근데 확률이라는 게 뭐였나요? 확률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였잖아. 전체 경우분의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경우 이거였으니까 제가 이 양변을요 전체 경우의 수, 즉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로 나누어 버리겠습니다. 어찌 되나요? 얘는 ns, 얘도 ns로 다 나누어 버리는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겠죠. 맞습니까? 그럼 각각이 전부 다 확률로 표현이 되는 거 아닙니까? 확률로. 그럼 쭉쭉 적어볼까요? 자, 요거는 그럼 어떤 확률이 되는 거야? 요 합사건의 확률이 되는 거죠. 즉 P, A, 합사건 B가, 요 놈은 뭐야? 따로 빼보자면 얘는 A가 일어날 확률이잖아요.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얘는 얘는 P, B가 되겠죠?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해주면 돼. 그런데 뭘 뺀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을 빼버리면 된다. 이거예요. 거의 우리 1학년 때 원소의 개수에서의 뭔가 이야기와 거의 똑같잖아요. 그렇죠? 앞에가 P로만 바뀐 것 뿐인 거잖아. 맞습니까? 요게 확률의 덧셈 정리랍니다. 이 식 자체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우리 이미 좀 1학년 때 익숙했던 모양이 나오는 거니까. 이게 확률의 덧셈 정리랍니다. 알겠죠? 문제에 어떻게 적용시키는가는 좀 이따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그런데 만약에 if 만약에 영어를 썼습니다. A하고 B가 배반이다 이거야. 두 사건이 배반이야. A하고 B가 서로 배반이다 이겁니다. 어떤 상황이었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서로 배반이다 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즉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공사건이다, 이런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맞나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의 합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합사건의 확률, 이때 합사건의 확률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은 덧셈 정리에 의해 PA에다가, 즉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하면 되는데 여기서 뭔가를 빼야 되잖아요. 뭘 빼야 돼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줘야 돼. 근데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여기서는 얼마야?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게 결국 공사건의 확률이니까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 확률은 0이라고 했었잖아요. 빼기 0이 돼버리는 거야. 요거예요. 두 사건이 배반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자, 이 합사건의 확률을, 각각의 확률을 그냥 더해도 좋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알겠나요? 덧셈 정리에서의 내용 자체, 개념 자체는 이게 끝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실제로 어떤 문장으로 쭈르륵 나왔을 때 적용을 시킬 것이냐,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이 식 자체, 이 덧셈 정리식
자체에서도 문제를 분명히 출제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까? 자, PA가 3분의 1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몰라.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PB가 5분의 2 이런 조건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는 게 또 주어졌습니다. 5분의 1이라고 주어졌어요. 예를 들어 이때 합사건의 확률을 계산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합사건의 확률 덧셈 정리 이게 딱 와야 된다. 덧셈 정리. 그러면 얘는 일단 써보면 PA 더하기 PB 빼기 PA 곱사건 B 이거 있잖아요. 다 주어졌다고. 하나를 구해야 되는데 세 개가 주어지면 너무 쉬운 거죠. 자, 이거 해봅시다. 이거 3분의 1이야. PB 5분의 2야. 빼기 요거 5분의 1이 다 주어졌네. 이게 뭐예요? 지금 제가 왜 빼기가 두 개야? 뭐임? 이래도 되겠죠. 그럼 계산을 해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거 딱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 얼마야? 5분의 1이잖아. 그럼 3분의 1과 5분의 1을 더하는 일이 생길 테니 얼마입니까? 15로 통분을 하면 5 더하기 3 이와 같이 되겠죠. 그래서 15분의 8이다. 이렇게 단순히 덧셈 정리를 활용해서 계산을 원하는 그런 유형들도 분명히 출제가 됩니다. 수능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쉬운 건데 이런 것도 분명히 등장을 할 수 있다. 그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런 문구가 있어요. A, B가 서로 배반이다. 배반이다 이런 조건이 있단 말이야. 그때 PA가 4분의 1이고요. 자, 그리고 PA 합사건이죠. 합사건. 합사건의 확률이 3분의 2더라. 이때 PB 구하세요. 이렇게 이건 너무 쉬운 거잖아. 자, 배반일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합사건의 확률은 그냥 두 개의 확률, A가 일어날 확률이랑 B가 일어날 확률 두 개를 더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식으로 써보자면 어떻게 돼? 이제 A가 일어날 확률 4분의 1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해버리면 그게 요 확률이 된다 이거죠. 합사건의 확률 3분의 2가 된다 이거예요. 자, P, B는 요거 2항에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12로 통분을 해야겠네요. 그럼 12분의 자, 이건 4, 2, 8 에서 4분의 1 뺄 거다. 그럼 4분의 1이 12분의 3이니까 12분의 5다. 이렇게 단순히 덧셈 정리를 활용하는 문제도 출제가 된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어떤 상황들이 글로 주르륵 주어졌을 때 우리가 확률을 계산을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때 이 덧셈 정리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번 봅시다. 지금 주머니 두 개가 있어요. A, B 두 개의 주머니가 있는데 A에는 1부터 5까지의 수가 적힌 공이 들어가 있고 B에는 1부터 7까지의 수가 적힌 공이 들어가 있다. 이때 한 개씩 꺼내서 더하겠대요. 그때 그 합이 10 이상이거나 5의 배수 1 확률을 구하시오. 이거나 영어로 또는의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또는. 자, 그러면 이거는 합사건의 확률인 거잖아. 어떤 두 사건입니까? 합이 10 이상이다라는 사건과 합이 5의 배수 1 사건, 이 두 사건의 합사건이 되겠죠. 합사건의 확률 덧셈 정리를 떠올리시라 그 말입니다. 각각의 확률을 더하시고요.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 겹친 부분의 확률을 빼버리면 된다의 아이디어였죠. 자, 그러면 먼저 합이 10 이상인 경우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합이 10 이상이다. 그러면 지금 주머니 두 개의 A, B가 있는데 어떻게 될까? 조합을 따져보는 거예요. A 주머니에서 예를 들어 하나를 꺼내는데 그게 1이야. 그럼 1에다가 여기서 나온 거 어떤 걸 더하더라도 제일 클 때가 7일 때잖아. 더해서 8이 되는 게 가장 큰 경우니까 합이 10 이상이 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A에서 나온 게 2였다면 역시 2였다. 제일 큰 거 7이었다. 그럼 더해도 9니까 10 이상은 안 되잖아. 그 다음부터는 가능할 것 같네. 자, A가 3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가능해? 7. 이거밖에 없네. 4야. 6이면 되겠죠? 6도 되고 7도 되겠네? 합이 10 이상이니까. 자, A에서 5를 꺼냈다. 그러면 얘는 5부터 가능하겠죠? 5, 6, 7. 그럼 여기서 나온 게 총 몇 가지가 가능한 거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지금 가능한 경우가 되겠죠. 6가지. 좀 경우의 수 헤아리는 중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 또는 합이 5의 배수여야겠다. 똑같이 또 찾습니다. 자, A가 있고요. 지금 B가 있어요.
자, A에서 이제 1을 꺼내었다 이거야. 그럼 더했을 때 5의 배수가 돼야겠다. 5의 배수 첫 번째 시작은 5잖아요. 그럼 더해서 이게 4면 5가 되겠죠. 근데 제일 컸을 때 이제 7인데 뭐 10을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 5 다음이 10이니까. 안 돼요. 2면은 3이면 5를 만드네, 그치? 그럼 10 만들 수 있어요? 제일 커봤자 7인데? 안 되겠잖아. 그럼 3이면 어떻게 돼? 자, A가 3이야. 그러면 3, 2를 더하면 5가 되고 10 만들 수 있죠? 7이면 되겠네. 7이 있었으니까 B에는. 그죠? 그럼 4면 어떻게 돼요? 4면 1이면 더해서 5가 될 것이고 6이면 더해서 또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5의 배수가 될 거야. 자, 5면 어떻게 됩니까? 자, A에서 뽑은 게 5다. 그러면 여기서는 5를 뽑아야지만 5의 배수가 되겠네요. 0은 없으니까요, B에. 맞습니까? 더 이상은 없겠죠.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나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7가지. 지금 경우의 수를 좀 헤아려 봤단 말이야. 근데 잘 생각해봐요. 그렇다면 나는 이 얘 또는 얘니까 선생님이 이거는 또는이니까 뭐 덧셈 정리 쓰라고 해서 더 할 거야. 맞습니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도 헤아려 봐야겠네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오겠어요? 전체 경우의 수. 자, 여기서 한 개 꺼냈다. 가능한 거 5가지잖아. 여기서도 한 개를 꺼냈다? 5가지잖아. 지금 동시에 뽑는 상황 아닙니까? 물론 동시에 샥 이렇게 뽑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하나 뽑고 잇따라서 여기 하나 뽑아도 그건 동시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5가지 곱하기 7가지니까 7로 35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확률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 얘도 그 전체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2개 더하면 되겠네. 이제 35분의 6 더하기 35분의 7 하면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웬만하면 맞지만 망할 수 있어. 뭘 꼭 체크해봐야 돼? 겹칠 수 있나 보는 거야. 즉 동시에 일어날 수 있나. 그 더했는데 그게 10 이상이면서 5의 배수일 수 있나? 이걸 체크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10 이상이면서 5의 배수인 거. 어디서 나오나요? 벌써 처음에 나오는 거 아니야? 37이었어. 37이어버리면 더했을 때 10 이상. 더했을 때 5의 배수도 되는 거잖아. 37 여기도 셌다니까요. 37 한 가지 겹치네. 또 어디 겹쳐요? 여기서 4, 6도 겹치죠. 4, 6도 겹치는 거죠. 2가지 겹치네. 또 어디 겹쳐? 여기 5가 겹치겠죠. 10 이상인데 5의 배수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도 5 이게 겹치는 거라고.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겹치는 경우의 수, 즉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나왔죠. 그럼 그것을 전체 경우의 수 35로 나눈 것이 이제 확률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빼라. 이겁니다. 이게 덧셈 정리를 실제로 활용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35분의 이제 계산이죠. 7 빼기 3 먼저 하면 이거 4잖아요. 그럼 4랑 6 더하면 10이네요. 10. 자, 5, 7에 35, 5, 20. 그래서 7분의 2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다. 이게 덧셈 정리 대표적인 유형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2번 봅시다. 소방관 4명, 경찰관 6명 있습니다. 총 10명이 있겠네요. 그 10명 중에서 3명을 택하는데 그 3명의 직업이 같을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게 그냥 시험 문제에 딱 나왔다면 이거 뭐 합사건의 확률 이런 거 안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잘 헤아려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절차를 해결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보시는 겁니다. 보자마자 그 유형이 타다닥 보이지는 않을 때가 많아요. 자, 상황 보자. 자, 이 3명을 택할 거야. 근데 3명의 직업이 다 같아야겠대. 그러면 그 직업이 소방관으로서 같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 3명, 뽑은 3명의 직업이 전부 다 소방관이야.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떨 수도 있어요? 그 3명이 경찰관일 수도 있잖아요. 케이스가 이렇게 분류가 된다 이거죠. 굳이 써보자면 이런 경우 아니면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역시 합사건의 확률을 지금 묻고 있었던 거랍니다. 알겠죠? 자, 봅시다. 그러면 내가 뽑을 거야. 지금 전체 경우에서 어쨌든 확률에선 필요합니다. 자, 이거 전체가 지금 10명 중에서 3명을 뽑는 상황이니까 10, C, 3 이렇게 되겠죠. 조합이죠. 조합. 자, 그럼 이 중에서 3명을 뽑았는데 3명이 전부 다 소방관이어야 돼. 그럼 어떻게 뽑아오면 돼요? 자, 소방관이 몇 명 있습니까 지금? 4명 있죠? 그 4명 중에서 3명을 뽑아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경찰관 전부 다 경찰관이다. 그럼 얘 어떻게 된 거야? 10명 중에 3명을 뽑을 건데 경찰관 6명 중에 3명을 뽑아버리면 되겠죠. 맞습니까? 또는이니까 더한다. 이게 덧셈 정리라고. 단 겹치는 게 있는가는 꼭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거 겹칠 수 있나요? 3명이 소방관이면서 동시에 경찰관일 수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뺄 게 없는 거야. 서로 배반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두 확률을 더해버리면 끝.
자, 이제 요거 계산을 하실 때 잘 보시면 이런 상황 은근히 많이 펼쳐져요. 조합의 수로 이렇게 표현이 됐어. 근데 뒤에 첨자가 똑같잖아. 그러면 결국 얘는 4p3 곱하기 10p3 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어차피 분모가 3팩이었을 거잖아, 둘 다. 그러니까 3팩, 3팩은 어쨌든 약분이 처리가 됐을 거라고. 자, 그래서 계산을 할 때, 자, 4c3 물론 4지만, 쉽지만, 이렇게 보자고. 4, 3, 2를 19, 8로 이렇게 나눴다. 얘도 마찬가지, 뒷부분도 마찬가지겠죠? 19, 8을 자, 6 곱하기 5 곱하기 4로 나눴다. 자, 약분을 할 때 어쨌든 통분해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좀 비슷하게 해주세요. 4, 2, 8, 4, 2, 8, 2, 3은 6, 2, 3은 6. 뭐야 이거 뭐야? 이런 계산이 어디 있어? 얘랑 약분해. 3이 보였나? 2, 3은 6 해가지고. 자, 아무튼 또 약분되는 거 보이나? 3, 3 보이네. 3, 3. 3, 3은 9, 3, 3은 9. 여기까지 되겠다. 그럼 분모는 지금 얼마가 됩니까? 30분의가 되겠죠? 자, 30분의 얘는 뭐 1이었던 거네. 30분의 1, 그럼 5만 남았네. 1 더하기 5, 1 더하기 5, 6이잖아. 이거 또 약분되네. 5분의 1, 이런 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또 주머니예요. 주머니에 빨간 공 5개와 파란 공 4개가 있다고 합니다. 총 9개의 공이 있죠. 여기서 6개의 공을 동시에 뽑겠대. 그랬을 때 빨간 구슬이 파란 구슬보다 많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자, 이것도 케이스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 자, 빨간 구슬이 파란 구슬보다 많아야겠다. 그러면 자, 빨간 공 제일 많이 뽑아올 수 있는 건 5개잖아. 6개 뽑을 텐데 그 중에 5개가 빨간 공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빨간 공이 만약에 5개 뽑혔어. 그럼 파란 구슬은 1개 뽑힌 경우가 되겠죠? 6개 뽑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빨간 구슬이 파란 구슬보다 분명히 많은 건 맞잖아요. 그 다음 빨간 구슬이 만약에 4개였어. 그럼 파란 구슬은 2개가 되면서 더 많잖아. 이게 3이면 될까요? 3, 3 같잖아. 않잖아. 않잖아? 안 되잖아. 얘가 더 많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 밑에부터는 뭐 헤아려볼 필요가 없겠네. 그럼 케이스가 또 2가지로 나뉘는 거 아닙니까? 어떤 2가지? 자, 빨간 구슬이 5개, 파란 구슬이 1개인 경우가 되잖아요. 이걸 첫 번째 경우, 이걸 두 번째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다. 역시 합사건의 확률이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한번 개념에 딱딱 한번 맞춰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 뽑아옵니다. 전체 9개 중에 6개 뽑는데요. 9시 6이죠. 참고로 이거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빨간 공 5개 다 똑같은데 이게 어떻게 서로 다른 걸로 해석할 수 있어요? 9개를. 이 4개도 다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 빨간 공들은 전부 다 다른 빨간 공 5개라고 여기셔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9개 중에서 6개를 동시에 뽑았다.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빨간 구슬이 5개여야 돼. 그럼 빨간 공 5개 중에 5개를 모조리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까? 그 다음 나머지는 파란 공 4개 중에 1개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경우 봅시다.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되나? 9개 중에서 6개를 뽑을 텐데 자, 빨간 공 5개 중에 4개를 뽑겠다. 그리고 동시에니까 곱하는 겁니다. 분자는. 그다음 파란 구슬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오면 되는 거겠죠. 됐죠? 그 다음에 또는이니까 이거 2개를 더하는 거야. 역시 겹칠 일은 없어요.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가 동시에 펼쳐질 수는 없어. 각각의 사건은 배반이 되는 거예요. 계산이. 자, 이거는 이렇게 계산해 봅시다. 뭐 위에 첨자 아래 첨자 뭐 겹치는 거 없으니까요. 9시 6을 먼저 계산해 볼게요. 그럼 9시 6은 9시 3과 같죠? 그게 더 편하죠? 9시 3, 9, 8, 7을 3팩 3이 1로 나눌 겁니다. 3, 3은 9, 2, 4, 8 3, 4, 12, 12 곱하기 7, 84 그럼 84분의 자, 요거는 이제 쉽네요. 1 곱하기 4니까 4 더하기 5 곱하기 6이죠. 5, 6, 30 이렇게 되겠군요. 그럼 84분의 34가 되어서 약분하면 2, 4, 8, 2 1로 나누면 17인가요? 그래서 42분의 17이다. 이런 답을 얻어낼 수 있겠다. 자, 뭐 기본적인 역시 문제만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덧셈 정리라는 게 어떨 때 활용이 되고 어떤 식으로 문제 속에서 펼쳐지는가를 가볍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덧셈 정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좀 비슷한 이야기가 될 텐데 다음 시간에는 여사건의 확률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끝!